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2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 우리 든든한 서당캐 지킴이 박주민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네, 2부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신 서울 금천구 이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훈 그러면 탤런트 이훈. 네? 이 몸짱 있잖아요, 몸짱. 그 친구보다는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아니, 근데 이 몸매가 좀 비교돼서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몸짱. 갈비 몸짱. 그러죠. 아니, 근데 굉장히 날씬하시고 몸 좋으세요. 아니, 근데 사우나에서 누가 우리 선배님 뵀는데. 예. 또 그런 대로 또 멋있다고 그래요. 아유. 이소룡의 몸매를 좀 글쎄요. 갖고 있다고. 네. 좀 말라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골체미는 군살이 볼만합니다. 군살이 없어. 예. 골체미는 볼만합니다. 골체미.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 진짜 지난번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금천구. 예. 굉장히 주목받던 곳인데, 정치 신인으로서 금천구에서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후보로 등록돼서 당선을 이끌어내신 거죠? 제가 선거운동은 2월에 시작했죠. 4월 선거인데. 네, 2월 시작해서 한 달 만에 경선 치르고 한 달 만에 이제 본선 치른 거. 거기도 국민의당 나왔나요? 나왔죠. 그러니까 3파전에서. 예, 많이 얻었습니다. 국민의당 저희들. 국민의당이 한 몇 표나 가져갔어요? 25%. 그러고 몇 퍼센트로. 제가 아슬아슬하겠어요. 38%. 네. 쉽지 않은 선거였네요. 예. 그래도 2달 준비하고 그 정도 국민의당이 25% 득표했는데도 당선되셨다는 거는. 예, 금천구가 호남 인구가 제법 많은 동네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인구수로 보면 충청이 훨씬 많습니다. 충청이 그러니까 훨씬 많은 게 조금 더 많죠. 호남보다 더 많은데, 호남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큰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국민의당 바람도 불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이중당적,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중당적자도 많으시고, 많을 수 있죠. 그다음에 소위 교차 투표라고 해야 되나? 네네. 교차 투표도 많이 저희 지역도 하죠. 많았어요. 예, 많아서 저희 지역 나왔나요? 호남 분들이 많으셔서 아니, 우리 박주민 나오셨는데 전 단일화했죠. 단일화했어요. 근데 이제 비례 쪽은 국민의당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랬죠. 우리는 그러니까 비례가 훨씬 많습니다. 정당 지지도 1등이 국민의당, 우리 동네. 금천이요? 저희도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2등이 새누리당, 3등이 저희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천이라는 곳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훈 의원님의 또 지금 살아왔던 과정, 예? 이런 것들도 우리 유권자들이 아마 지지를 보내줬던 아주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는가. 김대중 정부에서 많은 정치 경력을 쌓지 않으셨어요? 정치 경력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네. 청와대에 계셨죠? 예, 제가 92년도 입당했죠. 그때 92년도? 예, 92년도 입당했을 때는 국회의원 비서생활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국회에서 정치 시작했어요? 고 실제 정치에 관심을 조금 갖게 된 거는 아마 이제 96년도 김대중 총재 비서생활 하면서 거짓말이야. 또 대학 때 학생 운동했을 때 다 그때는 정치에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때는 정치에 관심은 없었어요. 그때는 네, 관심 없었고 진짜 관심 조금 생긴 거는 96년도 김대중 총재 비서하면서부터였고요. 92년도 당은 이제 국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당은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운동을 막 하다 넘어온 상태였어요. 소위 이제 현장에서 운동하다 들어온 상태여서.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 이제 그때 노동 운동만 이제 운동하다 들어와서 제가 후배들, 선배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창피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밥 먹고 살려고 국회 들어온 입장이어서. 이 보수야당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되게 창피했어요. 그랬다가 총재 비서하면서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금씩 달라져서, 제도권 정치도 좀 우리 사회를 좀 어쨌든 좀 좋게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수단으로서.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조금 갖게 됐어요. 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죠? 국민의 정부 처음에는 김대중 총재 연설문 쓰는 게. 맞아. 그거는 기사도 많이 나왔어. 연설문 쓰는 게 제 일이었고요. 요즘 연설문으로 유명한 우리 강원국. 그 양반은 제가 가르쳤다고 하면 그 양반 싫어할 거고. 근데 하여튼 재주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에 꼭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김대중 대통령 연설에 자주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양반 소위 애드립이고, 제가 써드린 연설 말고 처음 시작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항용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쓸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쓰는데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 분들 정치인들은 보통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예, 근데 친애하는 이거잖아. 경애가 네. 경애를 제가 푸른 거예요. 앞에는 존경이고 뒤에는 사랑하는으로 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 이윤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 정치인들 주로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죠. 근데 그게 본래 경애를 나눠놓은 얘기였습니다. 네. 연설문 쓰다가 네. 연설문 쓰다가 그다음에 소위 예전에는 정책기획수석실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이제 정책실장님이 생겼는데 정책기획수석실에 선임행정관 하다가 비서실장실 비서관 하다가 국정상황실장 하다가 국정상황실장 하셨어요? 국정상황실장도 하셨어요. 그때 저 나이 어렸어요. 37에 국정상황실장 했으니까. 이야. 대단한 경륜을 갖고 계시네요. 이윤 의원님이 그 학생운동하다 진역 사셨는데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그 당시 서대문 구치소에 이제 마지막 진역을 사시다가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이 서울구치소 첫 번째. 제가 87년도 사실은 대선 직전에 제가 구속돼서 들어갔는데 그때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옛날 그러니까 서대문 구치소. 서대문 구치소죠. 지금 이제 독립문에 있는 거. 서대문 형무소. 그게 미결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 있고 제가 있던 방이 한 5인실인가 5, 6명 있었던 것 같아요. 미결수로 가 계신 거예요? 미결수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다 두드러 깨워.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아무 통보도 없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다 깨우는 거야. 그러면서 다 문을 따고 다 나오게 해서 그 복도에 쫙 앉혀놓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심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 놀란 거야. 사형수? 사형시킬까봐? 아니, 왜냐면 사형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을 따지 않거든요. 그렇죠. 새벽에. 다 이제 폐방을 해놓고 방을 안 따는데. 그렇게 다 내보내니까. 딱 나와보니까 다 나와 있는 거야. 머리 다 쳐박고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버스를 태웁니다. 작전하듯이. 군사작전. 태우니까. 사람은 처음 생각에는 전쟁 났다. 전쟁 났구나. 이거 전쟁 났구나. 이거 진짜 이게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야. 전쟁 났다고 생각해서 버스를 딱 타고. 진짜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어요. 네. 다들 웅성성하고 말을 못하고 수근수근 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창밖에 그때는 이렇게 까맣게 썬팅이 돼 있었습니다. 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썬팅이 다 꼼꼼하게 안 돼 있으니까 요만큼씩 틈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타고 옆에 이렇게 봤는데 그 서대문을 쭉 지나가는데 밖이 평온해. 일단은 전쟁은 아니다. 밖이 평온하니까 전쟁은 아니다. 너무 궁금했어. 그리고 딱 내린 데가 지금 과천에 아니요 의왕입니다. 거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새로 만든 서울구치소였어요. 서울구치소를 딱 들어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있는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적금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서대문 구치소에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갔을 때 첫 느낌은 야 천국에 왔다. 일단 화장실이 수세식이고. 수세식. 예. 방은 너무나 깨끗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거예요. 안 추워. 일단 춥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스팀이 있는 거죠, 스팀? 지금은 스팀 들어오는데 그때 처음에는 스팀이 안 들어왔습니다. 스팀이 안 들어왔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온도를 잘 차단해 가지고 이게 소위 홍kop방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사람 체온만 가지고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게 다 런닝 바람으로. 난닝구. 예. 런닝 바람으로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 그 당시 홍kop방에 저도 이제 처음에는 독꽃방 들어갔다가 열심히 독꽃방 싸움 해가지고 홍kop방으로 옮겼을 때 너무 편한 게 다들 런닝으로 입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징역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좀 인상적이었어요. 섬뜩했습니다. 처음에. 섬뜩하셨겠더라고. 우리 김한정 의원님. 남양주에. 외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우리 한정영 아버님이 저한테는 외삼촌 되시고요. 정말요? 저희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한정영 그러니까 고모 되시죠. 그러셨구나. 두 분은 좀 달라요. 우리 이윤 의원님은 약간 외운외강. 김한정 의원님은 좀 겉으로는 세 보이는데 외강 네임. 겉으로는 세는데 만나보면 따뜻해. 근데 우리 이윤 의원님은 전형적인 외운외강 스타일이세요. 김한정 의원님도 김대중 대통령 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제가 민주당 2년 당한 게 그 양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너 힘든데 하지 말고 이 동네 와서 같이 놀아보자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 92년도에 나타난 거예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주 맹활약하셔서 여러 매체들로부터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돼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아마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도 칭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보도도 많이 나왔고. 보도 보셨다는 분도 계신데 네. 우리 국회의원들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의정 활동하는 건 우리 여기 앞에 박주민 의원처럼 이게 스타 정치인 아니고서는 네. 저 같은 일반적인 정치인 같은 경우는 네. 잘 모릅니다. 스타 정치인 했더니 박주민 의원님이 손을 네. X자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래서 겸손한 거야. 네. 하지 말래 이런 얘기. 너무 겸손하면 그것도 되게 꼴 보기 싫은 거 알죠? 너무 겸손하진 않아요. 적당히 겸손해. 적당히. 네.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은 의원들은 사실 지역구에서 저 인간 국회 가면 뭐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네. 뭐 다들 알다시피 우리 김영원님, 박주민님 항상 바쁘시고 한데 이 지역을 떠나면 지역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런 데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네. 저 인간 국회 보내놨더니 놀고 있지는 않구나. 네. 라는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윤희 의원님 지역구도 잘 챙기시는 것 같고요. 또 국회에서도 의정활동 너무 잘하시잖아요. 한번 강원랜드 이야기 좀. 그러니까요. 네, 채용비리요. 예. 안 할 수가 없는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규모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채용된 거의 모든 직원이 청탁위에서 뽑힌 게 맞나요? 예. 그때 당시 2012년 네. 1차, 2013년 2차 이렇게 뽑는데 전체 한 518명 뽑았어요. 네. 네, 그 중에서 493명. 그러니까 95%입니다. 야. 95%가 청탁자가 그러니까 있고 26명 빼놓고는 다. 청탁자가 있고 네. 그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등등 모든 과정에 이제 관리를 시작하죠. 네. 점수 관리도 시작하고 해서 다들 뽑아줍니다. 그래서 야.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된 게 이게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을 때 이게 다 TO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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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동의 없이 사람을 뽑아놨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사장하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번 알아봐라. 감사관실에 얘기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저도 네. 그 엑셀표를 봤는데 옆에 다 청탁자 명이 쫙 적혀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네. 아니 그래야 티를 낼 거 아니에요. 네. 티낼 뿐만 아니고 네가 청탁을 관리가 했다. 돼요. 그래야지 네. 이게. 그냥 이제 청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니 강원랜드 채용비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관련돼 있고. 예. 근데 그분들은 다들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 우리가 계속 좀 언급했던 법사위원장.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네네. 이름 안 밝힙니다. 그래 다 알아.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그분도 본인 관련 없다고 계속 네, 본인은 뭐 되풀이하고 본인 있거든요. 밑에 사람이 알아서 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또 그 국민들이 많이 공분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나요? 네,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수사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언제 첫 수사가 이게 재작년이죠, 이제. 예, 재작년. 재작년 수사가 있었는데, 네. 한 1년 수사합니다. 네. 1년 수사하는데, 검찰에서? 수사검사, 예, 검찰에 수사하는데, 춘천지검에서 하는데, 수사검사가 한 분이셨어. 네. 이렇게 대규모의 채용비리와. 한 명? 한 명. 한 아니, 명이. 500명이 연루됐는데. 예, 한 명이 수사하십니다. 네. 한 명이 수사하셔서, 수사를 마무리를 1년 만에 하시는데, 네. 문제는 이 큰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보도자료 한 번 없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 없이 그냥 기소를 하시죠. 기소를 하셔서 당시 사장이던 최영집 사장, 그다음에 그 인사팀장 하던 권모팀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 두 사람을 기소를 하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네. 다시 밝히지 않은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봤더니 네. 청탁자가 불상으로 돼 있습니다. 불상. 알 수 없다. 이거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엑셀에 엑셀에 다 있는데. 네. 있는데. 좀 갖다 드리세요, 지금이라도. 갖고 있죠, 그 친구들이 검찰에서. 아니, 농담이죠. 네, 네. 갖고 있는데 네.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수사가 사실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저는 추측건데 네. 법사위원장이라고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여러 명의 당시 이제 의원님들 네. 그다음에 그 강원도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워낙 많이 연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사실은 무언의 압력도 좀 있었을 거고 압박도 네. 있어서
알아서 마사지를 한 거 아닌가. 수사 과정 전체를. 네. 그리고 발표도 그렇고 기소도 네. 그렇고 알아서 마사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법사위원장 문제는 네.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근데 법사위가 열리면 이런 문제로 법사위 의원들께서 문제제기 안 하세요? 아니 저희가 사실 이번 국정감사 때 집중 공격을 했죠. 네. 집중 공격을 했는데 이 방금 말씀하신 거 약간 보충을 하고요. 왜 이게 재밌는 거냐면 공소장이 진짜 누가 봐도 황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그 선발 절차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건데 방해. 채용 업무를 네. 방해했다는 건데 청탁 그러면 근데 어떻게 부정하게 했냐? 청탁을 받아서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청탁 받은 사실은 다 인정해서 기소를 하는데 청탁자가 없어. 그러니까 청탁자가 없어요. 의뢰인이 없는 거지. 청탁자가 없는데 청탁은 받았다고 받고 확인하면서 업무 그래서 방해를.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네, 네. 그 방금 얘기하셨던 수사검사 하나가 했다. 이것도 부실이다. 이렇게 네. 공격을 했었고 그 당시 춘천지검장이 지금 여전히 지검장을 해요. 딴 곳에서 네, 네, 네. 그 지검장에게 제가 이제 제보자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정식 질의를 한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면서 네. 국정감사 중간에 네, 타임에 네, 밥 네. 먹으러 가면서 이런 얘기 쓱 했더니 그 당시 춘천지검장이 이러는 거야. 아유, 춘천지검에서 거기 강원랜드 있는 데까지 차로 가면 1시간 반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빡이 돌았죠. 네. 오후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제가 꺼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검장한테 아니 지검장이 그럼 배척해 있었어요? 예, 네, 당연히 네, 배척하죠. 네, 네, 검사장이니까. 근데 그 상위 감독이 네, 네. 서울고등검찰청장이에요. 네, 네, 네. 고등검찰청장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에 검찰은 차로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서 수사를 못하냐. 네. 근데 검찰청장이 고등검찰청이 깜짝 놀라서 네. 그게 말이 되냐.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네. 이때부터 이제 표정이 싹 죽어가는 그러겠죠, 거죠. 그 그러겠죠. 사람은. 네.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 관할구역 다 바꿔라 막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망신을 톡톡히 준 적이 있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는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최용집은 최영집은 이제 구속이 됐고요. 네. 다시 이제 구속됐죠. 재판 중에 다시 구속이 됐고 네, 하는 건데 청탁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아요. 청탁자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명단에 있는 청탁자들을 사실은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좀 반드시 해야 될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해야 될 거라 보고 한데 최영집 사장이 자기 명의로 자기가 청탁했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최영집 사장이 얘기했는데 최영집 사장한테 이걸 부탁한 사람들 명단이 안 나요. 그건 최영집 사장이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진술이 없구나. 진수인데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최영집 사장이 아직도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우리 아까 법사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서관선에서 잘 님자 일단 빼고요. 법사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한 거다. 한 거라고 계속 버티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어요. 현재 흔히 그거- 말하는 총대를 매는구나. 네, 총대 매고 있습니다. 총대 매기. 네, 총대 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가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총대를 매도 이제 검찰이 강한 의지가 있으면 주로 총대 매다가 다 근데 총대 제가 이게 법조인이 내려놓던데.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법조 출신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취업을 청탁할 때 네. 보통 금품을 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금품 수수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처벌받고 이런 게 있는데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예전에 처벌하기 되게 어려웠던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형의로 이제 저한테 합니다. 그게 세지 않은 거예요. 처벌 규정이 세지 처벌 않고. 규정은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벌세.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예. 청탁에 대한 어떤 근데 채용 업무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방해했다는 그런데 거지.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양형이나 처벌이 되게 약합니다. 약하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대법원 판례에 이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네. 이게 뇌물수수로 이걸 재판해서 그걸 대법원 판례로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 1,000만 원, 돈 500만 원 주는 것보다 네. 취업시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가져갈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죠. 훨씬 많은 돈을 준 거거든요. 사실 엄격히 보면.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뇌물수수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고 제가 판례가 들었는데 있어요. 그걸 우리 박주민님 그래도 법조 출신인데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네, 한번 뭐 좀 찾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판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노동운동 하실 때 보면 위장 취업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업무방해예요. 아.
공정한 채용 절차를 자기 신분과 학력을 감추고, 속임으로써 방해했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거죠. 근데 대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보통. 네. 고졸이라고 속이잖아요. 네. 그것도 업무 방해가 돼요. 그렇네요. 고졸이 대학생이라고 속이는 게 아니고요. 네. 대학생이 고졸이라고 속여도 업무 방해가 돼요. 하여튼 분명 업무 방해가 되는 거라서 조사하고 이러면 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속일 때는 사기죄가 되나? 그것도 업무 방해. 업무 방해입니다. 네, 그것도 업무 방해가 방해인데 돼요. 반대 케이스는 왠지 더 좋은 사람이 학력이 더 네, 높은 네, 사람이 네. 들어오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고 학력이 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뭔가 좀 될 것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 역시도 업무 방해다. 2008년도에도 강원랜드 예. 채용 청탁이 그러니까 MB 정부 때죠. 네.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네. 2008년도 거는 이미 국감이 끝난 상태에서 네. 사실은 그 제보가 왔어요. 아, 다시 우리 제보가. 제보가 네네. 왔는데 이제 저희 이제 강원랜드 사건을 다뤄가는 거 보고 네. 이제 저희 방에 이제 제보를 해서 제가 바로 이제 보좌관 내려보내서 확인했어요. 했더니 네. 신빙성 높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권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이제 MB 정부 때부터 그런 관행을 만들어 왔군요. 예, 네. 2008년도에도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예, 대량 채용은 이제 200명 다 부정 청탁하고 200명 정도를 한꺼번에 채용을 하는데 네네. 그때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채용 청탁 때문에 이제 청탁 없이 지원했던 그냥 많은 청년들이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청년들의 마음이 정말 아니, 제가 허탈할 것 어디서 같아요. 글을 하나 읽었는데, 면접이나 필기에서 한번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절망이 하나씩 쌓인다고. 그럼요. 네. 예,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많은데. 참여연대에서 예. 이때 시험을 응시했는데 떨어진 분들을 모아서 소송을 제기해요. 예, 저도 네. 봤습니다. 아. 그 소식을 들었는데 꼭 그 소송에 성과가 있길 저도 기원하고 네.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더 진짜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부 고발자 강원랜드 분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네, 얘기를 네, 네. 박봉계 의원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강원랜드도 채용 비리도 채용 비리인데 그거 말고도 비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비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이게 강원랜드가 잘 나가는 공기업입니다. 워낙 또 우리나라 유일한 소위 내국인 카지노가 있어서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동네여서 돈을 앉아서 쓸어 담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돈을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네. 사업, 뭐 상동 테마파크 사업, 무슨 사업 하는데 이게 다 부실덩어리야. 이게 다 적자투성이고 사업이 안 되는 사업들을 벌렸고 근데 사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그 사업을 하자고 제안서를 낸고 그 제안서 낸 친구들한테 이 사업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미 예산은 다 썼고 사업비 다 썼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그 뒤에 있는 돈이 도대체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거기다가 저 부정청탁해서 채용한 직원들이 뭘 검토하겠어. 아니, 그리고 네? 제가 들은 얘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짜잘한 비리도 많은데요. 모 인사가 오면은 한 끼에 30만 원짜리를 꼭 대접을 한대요. 30만 원짜리 밥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꼭 먹고 간대요. 그리고 어떤 인사가 오면 뭐 샥스핀이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가 다 듣는데 막 너무 허탈하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까지 들으셨다는 건데 실명까지 다 방송에서 들었죠. 말씀을 네.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강원랜드가 이렇게 뭐 돈이 많은 거 돈이 많은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폐광.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강원도 지역 발전에 네, 맞습니다. 본래 이제 그 탄광 산업들을 이제 문을 닫게 하면서 지역에 주력이었던 산업이 없어지니까 네. 이 강원랜드를 갖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네. 강원도 산업들을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보라고 사실은 해준 건데 네. 하여튼 돈잔치 했죠.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또 그 채용 비리가 많다고 그래요. 이제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 않도록 그래서 철저한 지금 관리가 있어야 될 것 대통령님이 같아요. 전수조사를 지시했거든요. 아, 전수조사?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나면 네. 결과 나올 겁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전기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전환법. 전환법 네. 대표 발의하고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700만 소상공인들이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선 걱정되는 건 법사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예, 이게 법사위에 넘어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자, 거지. 앞에서 우리 오늘 강호식 법사위 너무 의원님 방송하는 거 살짝 들었는데 네. 역시 법사위가 문제네. 네, 법사위 문제 확실히 많고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 아직 안건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쭉 이제 순서가 있겠죠. 근데 이게 순서 지키면 뭐 올해 문제가 처리 예, 못하지. 예, 올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그 법사위 때도 법안을 굉장히 많이 좀 그 처리하려고 그랬었고 임시에 열어가지고 계속 처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법이 처리 안 되면 네. 우리 이제 소상공인 한 7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들 생계에 문제가 생겨 사업을 못 해. 전기안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그래요? 법인지 이게 청취자들이 모를 것 지금은 같아요. 전환법이라는데 이게 본래는 왜 전기안전법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법안 이름은 그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전환법이라는데 본래는 법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하고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네, 네. 근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대상이었던 가습기 혹시 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가습기가 문제가 되면서 급하게 네. 이런 생활용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네. 모든 생산품 중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제일 높은 게 전기용품입니다. 네. 그래서 생활용품을 전기용품 수준에서 안전관리를 하라고 두 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갑자기. 그게 19대 말이었습니다. 네. 합쳐서 그 당시에는 꼼꼼하게 법을 안 보셨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습기 사용이 워낙 큰 사건이었고 네, 네. 해놓고 나니까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대문 가서 옷 많이 사시죠. 네, 네, 네. 근데 동대문은 이게 유행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네. 근데 종류가 다른 옷을 만들 때마다 다 가서 KC 마크를 받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보통 한 벌을 만들면 디자인 하나 나오면 많이 만들어봤자 한 100벌, 200벌 만들어요. 네. 근데 그 100벌, 2벌짜리 한 종류 만들 때마다 매번 가서 이 KC 마크를 받으려고 인증을 신청해야 되고 기간 네. 기다려야 되고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그 한 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시즌 되면 수백 벌을 그렇죠. 만들어. 수백 벌 만들어야죠. 이 수백 벌 만들어서 다 일일이 따로 네. KC 마크를 받으라는 거예요. 따로 다. 근데 네. 그 소요 비용, 소요 시간 사업을 못 합니다. 네. 근데 그 의류뿐만이 아니고 많은 작은 소품들 만드는 이런 모든 걸 전부 다 이걸 KC 마크를 받게 만들었어. 그래 놓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죽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죽겠다 정말, 하셔서 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구매댕은 네. 아예 이제 수입이 안 되고요. 구매댕 네, 못하게 네. 돼 있고 이거 하면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원래 라이센스를 외국에서 받아서 하시는 분 말고 그러니까 총판 말고. 총판 말고 이제 그냥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오시는 분들인데 이건 또 다 이중 인증 받게 돼. 똑같은 물건인데 네. 저 사람들 물건과 상관없이 똑같은 물건을 나는 또 따로 인증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증이라는 게 다 엄청난 비용과 거네. 시간을 들이게 그럼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사업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정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네, 소상공인들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법을 바꾸고 있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면 네, 네. 각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업태별로 다 다릅니다. 다 이거 상황이 다르겠죠. 상황이 다 다르고 네. 문제는 이걸 풀어준다 했을 때 그럼 안전 문제는 소홀히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여전히 안전 문제는 또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사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조정을 끝내가지고 법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는 통과했고. 산업자원위원회는 통과를 시켜놨는데 법사위가 네. 빨리 통과시켜주기. 진짜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어떻게든 법 개정이 돼야 된다는데 수고하셔가지고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하여튼 최선을 진짜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가지고 여러 차례 등에서 땀이 나는데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근데 법사위는 그 많은 법안 마지막까지 다 정말 검토하려면 네. 다른 상임위보다는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관상임위법도 소관상임위법인데 그러니까요. 타 상임위 상임위법 거를 다 다르니까. 넘어오면요 네. 정신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타상위법은 이게 법 체계와 네. 조문 정리하는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좀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심의를 다시 하세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분명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저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사실 정세균 의장님이 너무 법사위에서 오래 잡는다 그래서 몇 가지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거예요 지금 파행에. 파행에. 네.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뭐 이러면 뭐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네. 네. 아니 제가 오늘 다른 의원이 한번 봤더니 법안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부칙 조항을 넣어가지고 네. 유보 조항을 넣어가지고 통과시켜 놓은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 전체를 흔든 거죠. 예. 법사위가. 그래서 야 그건 좀 문제다. 거기까지 하는 거는 법사위가. 하여튼 20대 국회 이제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요. 이 전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윤 의원님 파이팅. 예, 박주민 의원님 파이팅. 제가 파이팅 할 건 네. 없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파이팅을 좀 해주셔야죠. 예, 아니 지금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비상하게 보고 있어요. 네네. 예. 계속해서 지금 뭐 금태섭 간사님 중심으로 전화하고 좀 회의하자고 하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은 한숨으로 이제 답변을 하셨고요.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2008년도 주성영 전 의원이 제기했던 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였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2008년 비자금의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에 이현 의원님도 많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우선 저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박지원인가? 그러다가 박주선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박주원이었어요. 아, 거기다가 몇몇 신문은 박주민이라 그래가지고. 박주민. 어느 신문이 그랬어요? 어느 시민이? 천하의 박주민을 아니, 거기다 대다. 그런 오보가 아니, 어딨어. 진짜 많아요. 박주선 의원인데 박주민 의원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박주현 의원도 계시잖아요. 박주현 의원 계시죠,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인데 박주민 의원이라고. 그건 교열에서 완전 잘, 이거는,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라 교열에서 잘못한 거죠, 교열에서. 이윤 의원님. 예. 한번 좀,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 황당한 게 아니고, 혹시 방송에서 쌍욕할 수 있어요? 삐, 처리할게요. 하세요. 그냥 삐, 그 순간에 삐 해드릴게요. 아, 진짜. 삐삐. 처음 듣자마자 쌍욕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쌍욕이 나오던데.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나도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저희 주성영 의원을 고소했었어요. 네. 고소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검찰에서 문제 없는 걸로 네. 나왔고 당시 주성영 의원님 제 기억으로는 아마 벌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벌금? 네, 벌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당사자라는 거야 이 친구가. 깜짝 놀랐는데 뭐 하던 친구가 봤더니 뭐 어디 대검 무슨 정보기관 수사관 정보관 아 정보관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정보를 이제 빼돌린 건데. 아니, 수사관과 정보관의 차이는 어때요? 뭐 정보관도 수사관이고 수사관도 정보관이고 뭐 그렇게 불리는데요. 네. 이제 그 정보관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정보를 많이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대검은 검찰은 정보 수집 기능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검찰도 좀 정보 예, 그래서 범정실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보관이라는 게 생겼는데 원래는 다 수사관들이었죠. 예. 범정실 정보 사실은 뭐 관여도 제가 했었는데 형편없습니다 사실. 아니, 주성영 의원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네, 검찰 출신이고 주성영 전 의원이 그러니까 19대는 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공천을 못 받았나? 제가 뭐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주성영 전 의원. 네. 결국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지금 방송 중에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이 양반이 18대까지 하셨구나. 대구 동구갑. 지금은 바른정당 소속인데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박주원 최고위원을 또 만나겠네, 둘은.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박주원 의원이 지금 사실은 안철수 계보죠. 대표의 계보.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지명으로 지금 박주원 네. 최고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박주원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뭐 그 대검찰청 그 정보관이었다는 것을 알고 최고위원으로 추천했나요? 설마 그냥 안산시장 출신이라니까. 안산시장 출신. 예, 안산시장 출신이어서. 그래도 최고위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간단히 이력 정도는 알고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알겠죠. 그렇다고 범정실 정보관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흠은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죠. 행태가 괘씸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처음에는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예. 이제는 자료는 줬지만 DJ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DJ 측근의 것이라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또 그 측근이 누구냐는 거죠. 아니, 측근이 이미 이제 박지원 전 대표를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설명 어떻게 하냐면 네. 2003년 이 CD가 현대 비자금 사건 당시 CD라고 또 어디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박주원 최고가 네, 박지원 최고가 설명하면서 최근 인터뷰에서 네, 최근 예. 박주원 예, 네.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네. 자, 본인이 도저히 못 밝히니까 이제 이게 그 DJ 측근 얘기해가면서 2003년 현대비자금 CD로 전달한 거라 CD를 전달한 거다 얘기하는데 네. 이것도 엉터리인 게 네. 근데 이때 당시 주성영 전 의원이 들고 흔들었던 자료를 보면 그 CD에 발행일이 나옵니다. 그게 또 하필이면 2006년으로 CD예요. 아, 2006년. 그러니까 이 양반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야. 네. 계속 거짓말만 하는데 이게 본인은 뭐 빠져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이죠. 네. 국민의당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린다는데 네. 아마 징계할 겁니다. 아, 징계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 많이. 거기다 국민의당이 DJ 정신 계승하겠다고 만든 정당인데 그 DJ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의 최고위원이 DJ를 죽이려는 정치 공작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그러니까 네. 호남 사람들 가만 안 놔두죠. 호남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만 안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안 대표가 그 정도의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은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현대 비자금 사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이게 박 전 대표 이게 내가 현대 비자금 CD라는 얘기 듣자마자 박 전 대표 얘기하는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150억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론 박 전 대표 이것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대법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실제 CD를 현금으로 교환해가지고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전혀 다른 김영환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이게 네. 이 돈이 박 전 대표한테 왔다 가는 적도 없고 단 한 네. 푼도. 네. 그게 밝혀지면서 사실은 이게 무죄가 났는데 요 부분만 네네. 무죄 났어요. 네네. 네. 무죄가 났었는데 그 CD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 이 양반이. 그 안철수 대표가 좀 박주원 최고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 기억을 못하는데 뭐라고 한마디는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네. 뭐 이 정도 문제라면 자기가 추천했다 안 했던 당 대표로서 예, 한마디 굉장히 해요. 강력하게 해요. 어필하고 뭐 강력하게 어떤 이후에 이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도 사실 생각보다는 이렇게 센 발언은 안 하시는 것 안 같아요.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과연 네?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뭘까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 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갈라질 것 같다. 이러면서. 그 국민의당 정체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 호남을 베이스로 한 뭐 DJ 정신부터 시작해서 네. 호남 정신을 계승한 데다가 플러스 안철수. 네. 이게 조합이 약간 요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잘 버무려가지고 국민의당을 이제 선거를 치른 거죠. 총선을 치른 거였는데 잘 안 버무려지나 봐요. 네. 사실 안 버무려지니까 이게 이제 물과 기름처럼 자꾸 겉도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보면 거기다 박주원 최고 여파로 이제 국민의당 당내 내용이 더 이제 막 심화되고. 예.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임시국회를 마치고 나면 안철수 대표, 예. 유승민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선언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통합선언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의 뭐 지도부와 호남 쪽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강행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네,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아마 국민의당 의원님들 만나서 여쭤보면 전당원 투표는 할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전당원 투표? 예, 그러니까 이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의 해산과 통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제 전당원 투표로 결정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 그건 그래서 결정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전당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YS 3당 통합할 때, 막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막, 문제 제기합니다! 그때도 네. 사실 뭐, 그 거수기 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까봐. 아마 그럴 뭐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아니, 몇 명 모여서. 그 가능성보다는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혹시 강목전당대 기억나시죠? 용팔이 사건. 용팔이 사건. 어. 그때 좀 볼상사나운. 벌상사나운. 네, 볼상사나운 전당대회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그럼 뭐, 일부에서 안철수 놔두고 호남분들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 간판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네. 아마 서로 나가라고 싸움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례대표 13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나가라고 싸움하실 분 계시고, 서로 나가라고 하다가, 너가 나가라 하다가 합의를 보면 네. 해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체. 해산. 예, 해산할 경우에 저도 궁금한 게 비례대표 13명. 유지가 됩니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맞다. 해산, 출당 이런 경우 다 유지가 되죠? 유지됩니다. 해산 출당은 유지가 된다. 네, 자진 탈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모여. 네. 해쳐모여? 해쳐모여. 해쳐모여 할 경우에는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근데 이게 바로 결론 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이게 정당의 간판, 그다음에 총선을 치른 정당의 간판을 갖는 정치적 무게도 있고요. 아마 돈도 걸려 있을 건데. 돈이 또 걸려있네요, 진짜. 그래서 등등과 관련해서 보면 네. 쉽게 어느 한쪽에서 우리가 나갈게 털고 뭐 털투 털고는 일어서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산되고 만약에 뭐 출당시켜서 그 13명의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 13명의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3명 비례대표들은 본인의 정책 성향에 따라서 흩어지겠죠. 포트피플 돼가지고 막 다니다가 막 우리 당도 쑥 그치러 왔다가 근데 우리 완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단체적으로, 네, 조직적으로. 저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게 리더가 있든 없든 간에 어렵게 되면 전망이 잘 안 쓰면 일단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포트피플. 네. 예,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여서 근데 생각을 다 제가 조금씩 다른데 다 초선이니까. 예, 조금씩 다르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자, 누가 좀 자기들 걷어준 사람 없나 해서 다니면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딱 모여 있습니다.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 네. 그럴수록 흩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고 터지면 막 막 터져서 몰려가죠. 그냥 네. 물고 터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냥 몰려갑니다, 그때는. 우리 당원분들 그 SNS 상의 당원분들은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통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친 다음에 해체되고 몇몇 분들이 타진을 하고 그 중에 뭐 정말 당의 부분적으로 어떤 성향과 목표에 부합하고 뭐 괜찮은 분을 한두 명 정도.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 저 당의 국민의당에서 네. 지금 뭐 호남 뭐 평화계획 연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볼 때 그런 말씀 네.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개별 입당은 안 하실 겁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관건은 평화계획 연대 쪽이 20석을 만드냐 못 만드냐에서 사활을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걸 일체 목표로 할 거고요. 20석의 원내교섭단체만 만들어지면 저희 당 입장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진정한 캐스팅 보트를 휘두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과제가 무지하게 많은데 네. 이 과정에서 대단히 힘들게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겠네요. 네. 해쳐 모여서 바른당하고 붙은 분들은 우리 당하고는 좀 더 먼 먼, 쪽으로 네, 가는 거죠. 멀리 거고. 가는 거죠. 네. 우리 당하고 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한 10몇 명에서 20명. 네, 그 20명 만드는 게 지금 핵심이 돼요. 네. 아.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캐스팅 보트. 네. 야. 그렇게 캐스팅 보트 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뭐 우리가 고르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도 똘똘 뭉칠 똘똘 테니까. 뭉쳐서 우리 당의 요구가 많아질 겁니다. 이번에 예산하실 때 보셨잖아요. 네. 예, 많은 요구가 있었고 한데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당 입장에서 보면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시기를 네. 김영호 의원님은 임시회 종료. 그럼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보십니까? 시기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십니까? 심리적으로는 이미 분당 수순입니다. 오늘도 평화개혁연대 하시는 분들은 광주에서 따로 지금 통합 반대 토론회 하고 계셨고요. 네. 저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는 부산 가셔가지고 국민통합 모임 하시면서 또 두 분이서 나랑 똑같은 머플러 메고. 그 안철수 대표하고 김대중 대통령 마라톤 대회 가서 그 현장에서도 사실 박지원 전 대표도 막 계란 맞고 세례 막 맞았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는 시위와 또 그 박지원 대표를 또 반대하는 분들. 시위가 네. 야, 그러니까 뭐 호남 정신 또 김대중 정신 계승하겠다는 분들이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심리적으로는 이미 약간 완전히 거의 분당 이상의 상황이 분당됐다. 심리적으로는 분당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분당을 할 것인가, 분당 시점이 어느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른당에서 한 세네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게 소위 보수통합에 대한 유승민 대표의 비전과 전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먼저 나갈 것 같아요. 먼저 나가고 그 먼저 나간 타이밍에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의 이제 정치적인 이제 연대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구체적화시킬 거고 지금 현재 토론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토론을 한 마무리 끝나고 나면 저는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형식적 절차를 밟으신 거죠. 근데 당 대표와 지도부가 형식적 절차를 밟겠다고 덤벼들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네. 아까 전당원 투표까지 그렇죠. 해서 이제 밟아 나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문당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면 일부에서 이제 거의 찬성하지 못하는 측이 탈당을 하든 아니면 그 안에서 농성을 하든 이제 뭐 정책 행위들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그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하면 실제로 이제 호남은 버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호남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본인 어느 정치인이 어느 한 지역을 버린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호남의 정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이제 또 가서 한번 본인이 진짜 달걀 맞으러 한번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지는데 그 와중에서 자기는 본인들의 새로운 보수, 중도 보수, 뭐 중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중도 보수, 합리적인 중도 보수, 뭐 따뜻한 중도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위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유승민 대표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력으로 보면 그 블루오션은 본인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버리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치를 걸고 호남을 설득하겠다고 나서실만 하다. 그리고 가셔서
계란도 맞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를 들자면 버리고 완전히 그냥 딴살림 차리고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혹자들은 또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의 향후 행보를 YS의 3당 통합 때 뭐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이후에 또 자유한국당과 보수연합 통합을 한 다음에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러니까 YS가 민주진영에 있다가 이제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삼당 합당 얘기는 여의도 바닥에서도 아마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조금 그 안철수 대표를 좀 그냥 뭐 끝까지 사람을 몰아가기 좀 그렇고 좀 이해하는 편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중도 보수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새로운 보수를 새롭게 만들고 그 보수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꼴통 보수 비합리적이고 수구 보수를 대체하고 그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나마 나름대로 개별적인 합리성과 이런 것들 갖춘 사람들을 또 흡수하고 해서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역삼당 합당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바른정당 합당하고 2차로 저쪽 자유한국당 합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이야기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특히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가 대구인데 자유한국당과 통합 없이 다음 총선 뭐 사실 뭐 확신할 수 없잖아요. 또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다 지금 대구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진들 다 대구 몰려갔고요. 지금 뭐 대구시장 경선 핫할 것 같고 경북지사 경선 핫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핫하고. 핫하고. 거기는 딱 이미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본인들 지방선거 전망 얘기하면서 영남 하여튼 수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대구 지역구 이미 뭐 본인도 뭐 대구 지역구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요. 박주원 최고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이제 정치 공작을 위한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꼭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징계위 열린대요. 저는 뭐 강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미 좀 강한 게 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뭐 특별히 들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우리 일부에서 박주민 의원과 저와 일부 초대 손님이었던 강훈식 의원의 후원을 정말 우리 거지갑의 원조 박주민 의원님이 아주 따뜻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원 의원님 요새 어떠세요? 후원금 어떠세요? 저요? 제가 후원금 얼마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후원금 얼마 들어왔는지 너무 보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정말 뭐 제가 사실 이훈 의원님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무 저평가되시는 의원님 같아요. 진짜 저는 우리 그 당내 하나의 그 전략 브레인 아니십니까? 브레인이고요. 정말 맡은 바 역할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제가 뭘 잘했는지. 제가 정말 말로 하면 밤새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표결할 때도 저 국민의당 의원님 다 1대1 마크맨 해가지고 국민의당 의원들 표결 참여도 시키게 하고. 그거는 제가 이제 협치부대표이기 때문에 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협치부대표라도 이렇게 대화 안 되는 사람이면 가서 협치 못하죠. 근데 참 그런 거 잘하셨어요. 우리 고맙게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 따뜻하게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죠. 금천의 새봄 이윤을 응원해 주세요. 농협이십니다. 301-0588-3506-51 예금주 금천구 선거구 국회의원 이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훈 의원님 후원금이 조금 더 채워지면 정말 의정활동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의원님. 안 채워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대로 우리가 알뜰하게 살리면서. 살려면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알뜰한 당신은 최고.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2번째 방송 2부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